7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구속된 뒤 재판에 나오기를 거부해오다가 오늘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과 이어진 보석신문엔 출석한 건데요. 구속돼 있으니 염색을 못해 흰머리가 드러났고 붓기도 빠진 것처럼 겉모습은 다소 달라졌지만 억지 주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첫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첫 공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79일 만에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은 염색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가슴에는 3617 수용번호가 적혔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특검 조사를 모두 거부해왔던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보석신문과 함께 진행된 체포 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는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과 특검의 중계 신청을 모두 허가했습니다. 다만 보석신문 과정은 질병 등의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중계를 불허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제1회 공판기일 절차에 한하여 재판의 중계를 허가하면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지귀현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한 것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서부지방법원은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어떤 법적 절차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막고 집행 공무원을 폭행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가 무죄다라는 결론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2분짜리 국무회의를 두고는 치열한 회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한 차례 발언했는데 애초에 계엄 문건 사후 부서를 꾸미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주 1회 이상 재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내일 뉴스 함께 정옥인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의원님 옷 색깔도 너무 밝아서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낮엔 덥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얘기를 법원으로 안 가져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시 1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영상이 공개가 됐죠. 함께 보시면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인데 이렇게 촬영과 시간차 중계가 허용이 됐습니다. 보시면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깎고 조금은 좀 살이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3617 수용번호를 달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수갑과 포승줄을 하고 호송차로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차를 타고 왔다가 법원에 들어설 때는 모두 풀고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어떤 느낌 좀 드셨는지 소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 한 지금 80여일 만에 네. 지금 이제 국민들 앞에 좀 모습이 보였는데 어찌됐건 전직 대통령이 저런 모습으로 이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우리 헌정사에서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작 당사자나 어쨌든 이 비상계엄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되거나 지금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그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가.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 김건희 씨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인정신문에서도 다 부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 사실 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고 김건희 씨도 이제 지난 재판에 나와서 혐의 전체를 지금 부인을 했는데 이미 뭐 증거들이 굉장히 많고 또 관련된 증인들도 있고 그리고 공범들도 처벌을 받은 그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조차 부인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내란 재판을 11차례 진행되는 동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안 났죠.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추가된 다른 혐의 재판에 첫 재판에 나온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앞으로 지금 오늘 첫 시작한 이 공판에 출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석 재판을 앞둔 일종의 유화적 제스처에 불과한 건지 지금까지 태도로 미뤄봤을 때 후자일 가능성이 네.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자체가 위헌적 수사기구다. 네. 특검법이 위헌이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위헌 심판을 청구할 헌법소원을 냈잖아요. 때문에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일 가능성이 더 높아서 오늘 저 재판 중계 잡힌 모습이 또 지금 한 80여일 만에 잡힌 모습인데 앞으로 저 재판 중계가 계속 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계속 저런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뭐 본인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과 함께 정치를 했던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그 정치적 책임감도 조금이라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좀 화가 나 보인다 이런 네. 느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분노가 아직 삭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몇 가지 단편적인 장면에서 제가 언뜻 느꼈던 것이고 보는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착잡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치의 진화 과정에서 아직도 완전한 성숙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지금 범죄 사실을 부인했는데 실제로 그 계엄, 그다음에 탄핵, 특검 이러한 용어가 되풀이 된다라는 거는 한국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요원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한가운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인이 어쨌든 범죄 사실을 부인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방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또 정치적인 상대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을 또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고 이게 우리 한국 정치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직위원재판부도 이제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직위원재판부도 이제 12월까지 끝난다고 했는데 그 재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차례 연속 불출석을 했고 오늘 하는 재판 같은 경우는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를 방해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 포고문을 작성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뭐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입니다. 근데 사실은 2시간 만에 첫 접판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휴정 없이 보석신문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보석신문은 공개되는 건 아니라고 하고 그 앞에 재판 2시간여의 재판에 대해서는 생중계는 아니고 녹화를 하고 나중에 비실명 처리를 해서 인터넷으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재판은 허가를 했는데 보석신문 같은 경우는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를 안 했거든요. 요거는 뭐 따로 이유가 있나요? 글쎄 뭐 이유를 오늘 보석 그 재판에서 밝히겠다 그랬기 때문에 뭐 재판부가 어떤 이유에서 불허한 건지 그걸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죠. 어쨌든 오늘 이제 첫 공판이 열린 이제 체포 방해 등등의 사건은 이게 이제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본안에 관한 재판인데 보석신문은 그게 아니고 피의자가 지금 피고인이 인신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거여서 피의자의 신변과 피고인의 신변과 관련된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국민들 알 권리 측면에서 이게 이제 본안 재판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석 신청 사유가 하나가 건강상의 이유고 하나가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의자의 방어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피의자 방어권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죠. 본인이 뭐 11차례나 재판에 안 나오고 조사도 안 받고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를 조금도 보이고 있지 않은데 그런 어떤 뭐 피고인이 자기 방어의 권리를 위해서 보석을 해달라는 것은 재판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그리고 이제 병보석 같은 경우에 건강상을 이유로 한 보석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심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석을 안 해줬을 경우에 생명에 좀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병보석이 되는 경우들이 보통이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상태 보니까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누가 그쵸, 봐도. 그쵸. 뭐 통원 치료도 얼마 전에 했다고는 합니다만 때문에 뭐 본인 주장과 관계없이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재판부가 굉장히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또는 금요일에 재판을 지정해서 6개월 안에 1심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기일은 10월 10일이니까 추석 연휴가 지나면 바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까지 재판 기일을 다 지정해서 통보를 할 테니 뭐 스케줄 빼놓으셔라 이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요렇게 가는 게 맞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특검도 사실은 짧고 굵게 해서 특검이 끝나야 되고 재판도 신속한 심리를 통해서 내란이 조속히 종식되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도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걸 포함한 다른 그 재판에 이렇게 출석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좀 모순이죠. 이율배반적이죠. 그리고 보석과 관련해서는 또 지금 본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극히 인간적인 속성을 그대로 노출한 측면도 있는데요. 재판부는 어쨌든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이게 정파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진영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논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판부가 지금까지도 뭐 지연을 시키거나 하진 않았어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근데 신속하게 해서 우리가 진짜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진영으로 갈라진 그런 나누어진 사회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통합을 지향하는 쪽으로 그런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신속한 재판이에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데 사실 조사를 안 받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란 특검은 오는 30일에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방문조사 와라. 이번 주말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보도로 나왔었는데 아니 윤석열 검사 시절에 이런 거를 가서 해줬을까요?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구치소에 그 검사들이 나가서 수사를 했는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 조사실에 또 안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뭐 검찰이 그 피고인이 부른다고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고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수사 일체를 지금 불응했는데 구치소에 나가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보장이 있다면 뭐 특검도 못 나갈 건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특검에다가 전달한 의견은 아니라 그래요. 아마 변호인단이 언론에 대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보석 재판을 의식한 일종의 액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태도로 미루어 봤을 때 어쨌든 이번에 그 특검에서 나와서 수사받으라는 게 외환 혐의잖아요. 그쵸. 외환 유도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내란 우두머리 그 사건과 성격이 유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수사에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보석 재판을 앞두고 조금은 좀 유화적인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런 차원에서 전술적으로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특검의 소원에 응할 거였으면 뭐 그렇게까지 체포영장 거부하면서까지 막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순순히 특검 수사에 응할 것 같지 않고 다만 이번에 이제 또 특검의 소원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특검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또 체포영장을 집행할 건가? 그게 하나 이제 그 관측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다시 그런 CCTV 난리를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너무 창피해서 보고 싶지 않은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내란 특검에 의해서 재구속된 뒤로는 사실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추가 기소된 혐의로 열린 재판,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체포 방해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입장할 때 모습인데 뭐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좀 하얗게 샜고, 그러니까 염색을 이제 못하니까 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커트를 짧게 했죠. 구치소에서 아마 좀 한 것 같은데. 구치소 코치예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살도 조금 빠진 모습이고 뭐 어쨌든 남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들어섰고 이제 들어설 때 재판부양에서 꾸벅 한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에는 이제 수감 번호가 달린 그걸 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일단 저 모습까지는 바로 공개가 됐고 재판 전체 과정은 실시간 중계는 아니에요. 네. 근데 통으로 이제 녹화를 해서 녹화를 뜬 뒤에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탄핵 심판 때도 좀 시차를 두고서 이제 중계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재판 전체의 과정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TV로 다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요건 아무래도 뭐 군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워낙 또 민감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마 편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특히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개인정보? 것 때문에 그래서 네. 재판부가 그 재판 시작하면서 언론사향에서 최대한 이 발언자만 좀 클로즈업해서 잡아라 이런 멘트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중계 여부가 좀 뭐 이렇게 결정될 때 그게 네. 요소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계한다라고 재판부가 결정을 한 거고 또 있을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재판도 지금 공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대신 이제 보석 신문 요 부분은 이제 중계를 하지 않는 걸로. 아,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체포방해 재판 쭉 하고 그 뒤에 이제 보석 관련해 보석 신청과 관련해서 신문을 하는데 예. 그거는 공개를 안 하기로 했어요.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접 오늘 현장에서 설명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되는 거는 뭐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혹시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 소장님? 재판부가 밝혔다시피요. 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이죠. 특히나 최근에 사법부가 국민적인 불신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법부도 특검이 특검법에 근거해서 네.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판을 공개하는 것인데 저는 이 내란이라는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차원에서는 공개 재판이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네. 이게 오래 끌 일은 아니에요. 저는 빨리 이 내란 재판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개를 하게 되면 재판부도 신속하게 뭔가 명확하게 재판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국가 안보 이런 부분만 아니라면 공개 바람직하다. 재판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우리 재판이 공개되면 공정한 재판이고 공개가 안 되면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고요. 그건 재판부가 한 얘기죠. 제가 한 얘기. 아니, 제 얘기는 재판이 공개가 되면 재판이 공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판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슨 말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방청을 허한다. 이건 재판부 얘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아주 공식을 잘 꽈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참 저런 모습 보는 게 네. 그냥 괴로워요. 재판 빨리 끝나고 그리고 재판 거부하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도 네. 오늘만 나온 거잖아요. 네. 다른 때는 출석 아예 안 했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옆에 계신 뭐 변호하시는 분이나 또 윤 대통령 뭐 면회하시는 분이나 지금은 뭐 금지됐지만 그분들이 진짜 윤 대통령 위해서 계신 분인지가 여전히 의심스럽다. 윤 전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서 재판을 받는 게 옳잖아요. 근데 그 반대길을 가시려고 하는 게 혼자만의 생각이겠느냐 또는 혼자만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걸 돌려서 그러시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뭐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그러는지 당 하나 만들어서 뭐 3% 넘기면 의석 하나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아쉽고 네. 재판 빨리 끝나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중계하는 거는 뭐 큰 실익은 뭐 난 모르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질문의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혹시 박지영 평론가께서도 이 재판 공개하거나 안 하거나 이 차이는 어떤 거 있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있죠. 예. 보통 이제 비리 기득권 특혜라는 것은 폐쇄된 공간, 예. 남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한다는 것은 투명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인민재판한다, 네. 마녀 사냥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 용어는 인민재판이 아니고요. 시민재판입니다.
재판의 역사에서. 그럼 인민재판과 시민재판은 무엇이 다른가? 인민재판은 불특정 다수가 모두에게 선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인민재판은? 네, 시민재판은 무엇인가? 교양 있고 소양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숙의되고 합의된 토론으로서 재판을 한다.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재판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시민재판을 했죠. 민주주의 국가에. 그래서 이 재판이라는 것이 원래 네. 아테네에서 했던 이제 직접 민주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네. 우리 유명한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것이 501명의 배심원 재판입니다. 근데 501명의 배심원은 뭐냐? 시민들.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에 사는 시민 네. 또는 뭐 국민, 인민하고 다른 겁니다. 교양과 재산과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 네. 숙의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법관의 역사라는 것이 그 당시에 문맹이라든가 법적인 것들을 다툴 수 있는 교양을 갖춘 사람이 드문 시절의 전문가로서 법관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떤 시대냐? AI라든가 수많은 정보, 교양으로서 우리도 웬만하면 법관 못지않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배심원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재판을 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점 그리고 이 사법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걸음 정도로 봐도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그럼? 여론으로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판사들에게? 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예. 인민재판이 되지 않고 숙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이라는 것이 갖춰진다면 전제 조건을 단 겁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그 보석 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좀 있는데 아니 내란 재판도 이미 받고 있고 구속 사태로 재판 여러 개 받는 건데 왜 여기서 지금 보석 신문을 하는 거야? 뻔뻔한 사람이죠. 예. 뭐 대통령으로서 자질 문제를 떠나서 인격과 염치가 부족한 사람 일단 아니겠습니까? 신청한 것 자체가 아니 그 다른 재판에는 안 나가면서 보석 신청한 재판에만 본인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이 된 게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이제 보석 신문을 하는 그렇죠. 거죠. 제가 대구 사람인데요. 네. 보통 이제 보수를 정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염치가 있어야 된다. 경우에 어긋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염치에 어긋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은 보수도 아닙니다. 염치 없는 사람이다. 네. 자, 그리고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모두 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없다고 봐야죠. 네. 로또 당첨 확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확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30만 분의 1. 자, 그리고 예전에 한번 문제가 됐던 그 김현우 소장, 전 서울구치소장 이 사람 관련된 뉴스가 있군요. 그러니까 주문하신 과일 나왔습니다.